자, 우리 마지막 챕터 재산보험 상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재산보험의 특징 해가지고 여러분들 나와 있는데요. 우리 요 정도만 정리하면 돼요. 생명보험과 재산보험 중에서 이제 뭐 상해보험 쪽으로 한번 보면은 여러분들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죠. 생명보험은 사람이 죽으면은 보험금이 나가는 거죠. 죽었나요? 죽었죠. 그래서 우리 죽었다 살았다 이게 이제 확정이죠. 근데 언제 죽었나요? 그건 모르죠. 그거 이외의 것들은 모른다. 이거예요. 자, 이거에 위해서 상해는 뭐예요? 상해는 자, 외부로부터 다치는 게 상해예요. 내부에서 발생하는 연령이 증가해서 우리가 뭔가의 비정상적인 상태가 되는 것을 질병이라고 합니다. 내부적인 것은 질병, 외부로부터는 상해. 자, 외부로부터 다쳤나요? 내부로부터 다쳤나요? 몰라요. 언제 다쳤나요? 몰라요.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허리가 삐끗해요. 왜 삐끗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니까 삐끗해요. 요통이 와서 삐끗해요. 나이가 드니까 삐끗해요. 이건 질병이에요. 자, 그런데 무거운 짐을 들다가 삐끗해요. 아니면 계단에서 넘어져서 삐끗해요. 이거는 상해예요. 근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본인만 알지 다른 사람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상해라는 것은 여러분들 반드시 외부로부터 다쳐가지고 피, 상처, 흉터, 멍 이런 게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거 아니어도 상해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주 논란의 소지가 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불확정이에요. 이거는 상해는. 그래서 다툼의 소지가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 가셔가지고 나는 질병보험만 있고 상해보험은 없는데 상해로 다쳤어요. 자기는. 근데 병원에 가가지고 나 질병으로 다쳤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상해보험만 있고 질병보험은 없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허리가 아픈데 우리 병원 가가지고 물건 들다가 허리를 다쳤어요. 이렇게 해서 자꾸 보험사하고 우리 보험금 타는 자하고 다툼, 싸움들을 많이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해보험은 모든 게 다 불확정이다. 자, 이런 것들 좀 보시기 바라고요. 자, 우리 상해사고와 관련된 상해보험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해보험. 자, 상해보험은 여러분들 상해로 인한 외부로부터 다친 거에 따른 우리 치료비라든지 그리고 상해 사망 그리고 상해 후유장애 이런 것들을 모두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기본계약에서. 질병은 아니지만은 그쵸? 자, 그러면은 이 요건으로는 여러분들 요건으로는 뭐예요? 외부로부터 급격히 피하지 못하는 상황 그리고 우연성은 모든 보험의 공통이죠. 우연히 그리고 외부로부터 외래. 자, 이런 동시 모두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지만이 상해의 요건인 거예요. 상해의 요건. 그 원인으로 뭔가에 좀 문제가 생겼다. 이럴 때 이게 원인이 돼야 된다. 원인과 결과가 이렇게 관련성이 있어야지만이 상해보험에서 보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이 중요해요. 원인이 상해여야 돼요. 상해 요건을 충족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질병에 걸려가지고 만약에 그 이후에 그것 때문에 상해에 걸렸다. 그 원인이 뭐예요? 질병이죠. 그죠? 그러면 상해보험에서 보장을 안 해요. 근데 상해가 원인이 돼가지고 질병이 됐다. 그 원인이 뭐예요? 상해죠. 원인이 중요해요. 원인이. 자, 원인이 여러분들 상해면 상해보상에서 보험에서 보험금이 나가는 겁니다. 자, 요렇게 우리 이제 기준을 좀 봤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의도하면 안 돼요. 의도. 예를 들어서 싸움했다. 자해행위를 했다. 자살했다. 이런 것들은 보장 안 해줍니다. 자, 우리 보상 기준과 관련돼서 설명드렸고요. 자, 일반적인 가입 기준 보겠습니다. 자, 상해보험은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가입 기준이 여러분들 직업하고 관련이 있어요. 상해는 그쵸? 위험직, 뭐 안전한직, 뭐 사무직은 안전하고 영업직은 조금 더 위험하고 생산직은 더 위험하고 아주 고위험직은 엄청 위험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상해 외부로부터 다칠 확률이 더 크다 보니까 이렇게 직종별로 보험료가 다른 거예요. 연령하고는 상관없어요. 고연령자도 가입이 되는 겁니다. 직종별, 직업이다. 직업, 직무. 자, 그리고 그 직업별로 여러분들 내가 근무년수가 신임이다. 아니면은 10년 이상, 20년 이상 됐다. 근무년수하고도 상관없어요. 직업 특성과 관련돼서 보험료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료를 여러분들 우리는 단일률 그러니까 직업별로 똑같아요. 보험료가. 연령에 상관없이. 또는 A군, B직군, C직군 위험이 다 다르겠죠. 직업별로. 그죠? 그래서 군단별로 보험료가 책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군단율 뭐 이렇게도 얘기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직업별로
보험료가 책정된다. 나이랑 상관없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통상적으로 상해보험과 관련돼서는 보험기간이 1년 이상이에요. 길지는 않아요. 1년 미만은 없어요. 1년 이상. 자, 이게 바로 일반적인 가입 조건이다라는 거고요. 자, 다음 여러분들 만약에 그러면은 A 직업에 속했다가 B 직업으로 옮겼다. 그러면은 보험료가 바뀌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런 사실을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돼. 통지. 회사에. 설계사한테 통지하면은 효력이 없어요. 회사에 알려야 돼요. 그래서 보험료를 조정받고 보험금을 좀 조정받고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자, 근데 통지를 안 했으면 여러분들 통지를 안 하면은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 보험계약을 해지 처리할 수 있어요. 해지 처리. 자, 언제든지 해지 처리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려요. 안 날로부터 1개월이에요. 이 규정은 여러분들 상법에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만약에 직업 변경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사무직을 있다가 저기 귀농해가지고 생산직으로 갔다. 그러면 위험이 많이 바뀐 거잖아요. 자, 이런 경우는 통지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위험 등급이 다른 직업으로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상해 사고는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보장을 해주겠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가지고 자, 사무직으로 종사하다가 생산직으로 바뀌었는데 자, 회사에 통지를 안 한 상태예요. 안 한 상태에서 집에서 화장실에서 목욕하다가 잠깐 부딪혀가지고 상해를 입었어요. 자, 이거는 직업하고 관련이 있나요? 관련이 없죠. 집안 대청소하다가 관련이 없죠. 직업하고는. 자, 이런 것들은 통지 의무를 해태해도 보장은 합니다. 이런 것들은. 자, 이런 것들 우리가 정리를 좀 해두시면 되는 거고요. 자, 다음 우리 두 번째 질병보험 보도록 하죠. 자, 질병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외래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외래성은 인정하지 않는다. 자, 뭔가의 심신, 그죠? 몸에 이상 현상이 발생해서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거예요. 그쵸? 그래서 뭔가 불편한 상황. 이게 바로 이제 질병인 거죠. 자, 질병보험과 관련돼서는 여러분들, 나이에 따라서 이제 바뀌는 거니까, 연령별로 제한이 있습니다. 연령별로. 그리고 너무 낮은 사람이 가입하는 게 아니고요. 15세 이상자가 가입을 하는 거고요. 15세 이상자가 가입하는 거고. 통상적으로 가입 기간은 10년 이상이에요. 자, 상해보험과 좀 구분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고연령자는 가입이 제한될 수 있는 게 바로 질병보험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질병보험의 일반적인 가입 조건과 관련된 부분들 설명을 드렸고요. 자, 혹시 여러분들 질병보험 관련돼가지고 직종별 위험 등급을 쓴다 그러면 틀려요. 그쵸? 자, 이렇게 연령별로 제한이 있다. 자, 대표적인 질병보험에서 여러분들 암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암보험. 그쵸? 이 암보험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보통 가입을 한 다음에 사람들이 암보험 가입하면은 좀 나태해지죠. 그죠? 해이해져요. 해이해져가지고 자꾸 술 먹고 음주하고 흡연하고 이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일정 기간 동안은 통상적으로 여러분들 한 90일 정도까지는 면책 기간을 설정해요. 왜 그래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니까 해이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석 달 정도까지는 아닌 보험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경우는 우리 90일 동안에는 보험 사고, 암 진단을 받아도 보험금이 안 나간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면책 기간이 지난 91일차부터 우리는 보장 개시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보장 개시일부터 여러분들 보장을 해주는데 일반적으로 1년 동안 또는 어떤 보험은 또 2년, 어떤 회사는 2년 뭐 이렇게 일정 기간 동안에 우리가 암 진단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전부 나오지 않아요. 50% 감액합니다. 50%만 지급해요. 자, 이렇게 이제 암보험의 이제 일반적인 보상 형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암보험도 여러분들 암도 모든 암을 보장해 주는 게 있고요. 어떤 거는 그 중에서 특정 암 3가지만 3대 주요 암만 보장해 주겠다 뭐 이런 상품도 있죠. 그래서 특정 암만 보장해 주는 그런 상품도 판매해요. 자, 보장 범위가 넓다가 이렇게 좁으니까 여러분들 보험료는 싸요. 이런 것들이. 자, 그리고 암보험 여러분들 우리 주계약으로 기본 계약으로도 가입할 수 있지만 특약으로도 가입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만기가 있으면 만기 환급형으로도 설계가 되고 그리고 순수 보장형으로도 설계가 되고 다 되는 거예요. 모든 보험이 다 그래요. 자, 또 하나 보면 여러분들 이 암도 여러분들 우리 고해감이 있고요. 일반암이 있고요. 소해감이라는 게 있어요. 소해감. 자, 소해감의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우리 교재에 나오는 제자리암이라는 거예요. 제자리암.
우리 상피내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연기암. 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반적인 암 진단금에 여러분들 10 내지 20%의 진단금만 나와요. 소외감. 그래서 제자리암이 여러분들 암 진단금이 안 나온다 그러면 틀려요. 그리고 일반암과 금액이 같다라고 해도 틀리고 더 적은 금액이 나온다라는 거. 자, 이렇게 암보험과 관련된 부분들 기본적인 내용을 좀 봤고요. 자, 암보험도 질병보험이니까 여러분들 15세 이상 가입하는 거고 10년 이상짜리 가입하는 거고 연령에 따라서 제한을 둔다라는 것은 공통사항이다라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암보험과 관련돼서 더 추가적으로 이제 봐야 될 부분들이 이거예요. 암을 통해서 여러분들 진단에 걸리면 진단금이 나옵니다. 그리고 암 입원합니다. 입원했을 때는 여러분들 어떤 부분을 보장해 주냐면은 암과 관련된 직접적인 치료와 관련된 입원에 대해서만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거 이외에는 보장을 안 해줘요. 예를 들어서 암 이후에 후유증이 생겼다. 그리고 암 때문에 암 치료는 아니지만 좀 요양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입원했다. 이건 다 보장 안 해줍니다, 여러분들. 암 직접적인 치료를 위한 입원만 보장해줘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간암이 걸렸다? 그러면 간암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했겠죠. 10일간 입원했어요. 그리고 퇴원했어요. 그리고 또 한참 있다가 또 입원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요 입원, 요 두 번째 하는 입원은 다른 입원인가요? 아니죠. 똑같은 입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암보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입원과 관련된 입원 일당, 입원 급여금은 120일 지급하겠습니다. 1년에. 자, 이렇게 하면은 자, 이때 10일이면은 다시 또 120일 또 생기느냐? 다른 걸로. 아니다. 똑같은 걸로 2회차 이후에 입원하면은 1회 입원한 걸로 봐서 입원 일수가 10일이면은 합쳐서 20일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또 특이사항이 또 있는데 만약에 암보험에 여러분들 그 보험 기간이 딱 이렇게 됐는데 요때 암이 걸려가지고 입원했네. 근데 입원을 계속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보험이 끝난 거예요. 끝난 거야. 자, 그런데 입원한 거 보니까 내가 가입한 게 120일인데 100일 정도 입원하다가 이제 끝났어요. 그러면은 더 이상 그럼 보장이 안 되느냐? 아직 20일 한도가 남았죠. 그죠? 보험 기간이 끝나도 20일까지 그 한도, 내가 가입한 한도 일자까지는 계속적으로 보장을 해줘요. 자, 요런 게 암보험과 관련된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자, 암보험 설명 다 드렸고요. 시험 문제 뭐 반드시 나오죠, 암보험. 다음 실손의료보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비보험 하는데 여러분들 실손의료보험과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 국민건강보험에서 이제 사회보험이죠. 사회보험에서 우리가 우리 건강보험공단에서 혜택을 주는 항목을 급여 항목, 혜택을 주지 않는 항목을 비급여 항목, 이렇게 우리 영수증 이렇게 딱 우리 병원에 가서 나올 때 영수증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급여 항목, 비급여 항목 구분되고요. 급여 항목은 여러분들 혜택을 주는 거예요. 건강보험공단에서. 만약에 급여 항목이 100만 원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 중에서 뭐 60만 원 정도는 공단에서 부담을 하고 40만 원만 우리 개인이 부담하세요. 자기 부담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급여 항목이 예를 들어서 30만 원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여러분들 공단에서 혜택을 안 줘요. 내가 부담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실제적으로 들어간 비용은 70만 원이죠. 자, 이런 것들을 보장해 주는 게 바로 실손의료보험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급여 항목 중 본인 부담분 그리고 비급여 항목을 보장해 주는 보험이 우리 실손의료보험이다라는 건데 이 실손의료보험은 여러 개 가입했다라고 해서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왜냐하면 비례보상이에요. 우리 상법에서는 여러분들 비례보상을 하라. 비례보상. 자, 어떤 거에 따라서 보상 책임액에 따라서 보상 책임액의 비율로 비례보상해라.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중복 가입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입할 때 여러분들 내가 뭐 A 보험사, B 보험사, C 보험사 각각 가입했다고 해서 똑같이 여기도 70만 원, 여기도 70만 원 다 나오느냐? 안 나와요. 안 보내가지고 내가 타는 금액이 총 70인 거지 한 군데서 계속적으로 70만 원씩 안 나와요. 초과 이득을 보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가입할 때는 여러분들 우리 중복계약 여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복계약 여부를 확인하는 그 보험은 여러분들 일반적인 보험이 아니고 실손보험만 중복계약을 확인하는 거고 왜 그래요? 이 비례보상하니까. 그래서 재산보험 여러분들 모든 게 비례보상이 아니에요. 실손보험만 비례보상이에요. 자, 그러면은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우리
입원했는데 입원 비용으로 3천만 원을 들었다. 3천만 원. 그래서 A보험사에 내가 실손 의료보험 가입했는데 1천만 원짜리 가입했고, 자, B보험사에 5천만 원짜리 내가 보험에 가입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러면 얼마 나오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례보상이 어떤 건지. 자, 그러면은 A보험사 입장에서 볼게요. B보험사가 없다라고 가정하면 A보험사는 이 사람이 지금 3천만 원 들었는데 1천만 원밖에 가입이 안 됐으니까 B 없다라고 해도 1천만 원밖에 보상이 안 되겠죠. 1천만 원이 보상 책임액이에요. 자, 우리 B보험사 볼게요. A보험사가 없다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자, 3천만 원 들었죠. 근데 5천만 원 가입했죠. 그러면 한도 내니까 3천만 원 다 줘야 되겠죠. 보상 책임액은 3천만 원이에요. 자, 요 금액 비율로 주겠다는 얘기예요. 요 금액 비율로. 자, 그러니까 어떻게 줄까요? 여기 3천만 원 들었는데 3천만 원 들었는데 이 중에서 4천만 원 중에 1천만 원만 주는 거고, 여기 3천만 원이 있는데, 자, 총 이게 두 개 더하니까 4잖아요. 4분의 1, 4분의 3, 4분의 3 이렇게 해서 비례 보상한다고요. 그러니까 A보험사에서 나오는 금액은 여러분들 750만 원이 나오는 거고, 자, B보험사에서 나오는 금액은 2,550만 원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물론 자기부담금이 있는데 자기부담금이 없다라고 가정하면. 자, 이게 바로 비례보상과 관련된 내용이다. 자, 요 문제가 이거 750만 원 구하는 문제가 시험 문제 몇 번 나왔어요. 자, 비례보상과 관련된 부분들 말씀드렸고요. 우리 여러분들 실손의료보험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손해보험사에서 제일 먼저 등장했고요. 그 다음에 생명보험사에서 등장을 했는데, 생명보험사는 단체 실손보험이 그 다음 처음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 실손보험 이렇게 이제 판매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2013년도부터 표준형 실손보험 이렇게 지금 판매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 현재는 2018년도부터는 그 전에 말고 2018년도부터는 여러분들 단독 상품으로만 판매해요. 즉 뭐예요? 특약을 부과할 수가 없어요. 특약 상품으로는 판매 안 돼요. 실손보험은. 자, 요 순서도 시험 문제, 우리 도입, 실손의료보험 도입 순서도 시험 문제에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 순서도 여러분들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보시면 실손의료보험은 여러분들 입원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 한도고요. 그리고 통원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약값까지 포함해가지고 30만 원 이렇게 한도로 이제 가입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5천만 원, 요거 이제 50만 원이다라고 해서 틀린 말로도 시험 문제 출제한 적이 있으니까 함께 좀 기억을 체크해서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 거고요. 다음 이제 간병보험 가서 볼게요. 자, 간병보험과 관련된 부분들은 여러분들 뭔가 좀 문제가 생겼을 때, 그쵸? 남의 도움이 필요할 때에 보상해주는 보험이 간병보험인 거죠. 그래서 간병보험의 대상을 보면은 여러분들 간병보험의 종류를 보니까 민영 간병보험이 있고요. 그리고 공적 간병보험이 있어요. 사회보험이죠. 그래서 사회보험 방식으로는 여러분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 시행된 그런 사회보장 보험 중에서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것은 뭐냐면은 65세 이상자로서 우리가 보상을 해주는 거고요. 65세 미만자라고 해도 노인성 질환, 뭐 치매라든지 뭐 이런 거예요. 파킨슨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알았을 경우에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자, 보장을 해주는 데는들 그냥 보장해 주는 게 아니고요. 공적 보험이에요. 보험이다 보니까 심사가 필요해요. 심사. 그래서 간병 등급 판정을 받아야 돼요. 등급 판정 1등급, 2등급 판정을 받아야지만이 거기에 이제 보험에서 혜택을 준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자, 그럼 민영 간병보험은 여러분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03년도에 도입했어요. 그러니까 공적 간병보험보다는 먼저 도입했죠. 먼저 도입해서 보험사에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자, 이거는 언제 보상을 해주냐면 여러분들 등급 판정이 아니고요. 이건 뭐냐면 일상생활 장애 상태, 그리고 중증 치매, 이런 경우에 이제 보상을 해주는 보험이 이제 민영 간병보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요 치매 해가지고 치매는 질병보험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요 치매는 뭐예요? 중증치매 간병보험의 대상입니다. 간병보험. 아셨죠? 자, 일상생활 장애 상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동을 스스로 못 해야 돼요. 이동 불가. 움직이지도 못해요. 그러면 누군가의 도움이 좀 필요한 거죠. 이것만 되는 게 아니고 동시 충족 요건으로 이동하기를 못하면서
어느 하나 중에 하나를 못하면은 바로 일상생활 장애 상태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뭐냐면은 먹어요. 먹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싸요. 쌌으니까 어떻게 돼요? 씻어요. 씻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옷 입어요. 그죠? 자, 뭐예요? 식사하기, 화장실 보기, 목욕하기, 옷 입기. 이 네 가지 중에 어느 하나 이상을 못하면, 이동도 못하고 이거 어느 하나 이상을 못하게 되면은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일상생활 장애 상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말하기 이거 없습니다. 말하기 못하면 여러분들 수화하면 돼요. 자, 이런 경우에는 좀 보장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 민영 간병보험과 공적 간병보험을 큰 틀을 좀 봤고요. 자, 다음으로 우리 민영 간병보험과 관련된 부분을 이제 추가적으로 볼 건데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간병보험과 관련돼서는 나중을 위한 보험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이게 보험료를 받아야지 되는지 아직 경험치가 많이 안 쌓였어요. 그래서 경험 데이터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자꾸 보험료를 바꿔야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위험률을 조정하는 위험률 변동제도를 지금 우리나라는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험기간 중에 끝날 때가 아니고요. 중에도 위험률이 바뀌었다. 그러면은 보험회사는 그냥 보험료를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음대로 올리면 또 안 되겠죠? 누구한테 허락을 받아야 될까요? 위에 금융위원회의 허락을 받고, 그죠?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가지고 신고한 다음에 허락이 떨어지면은 우리가 보험료를 조정하는 제도. 이게 바로 위험 변동률 제도. 자, 이렇게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일상생활 장애 상태, 중증 치매 상태와 관련된 부분들도 여러분들 면책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일상생활 장애 상태는 90일 동안은, 그리고 중증 치매는 2년간은 요 사이에 우리가 이런 현상이 발생하면은 보험금 안 줘요. 간병보험 안 줘요. 자, 그런데 일반적인 경우 말고 여러분들 혹시 재해로, 불가피하게 천재지변, 재해로 인해서 다쳐가지고 이런 상태가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이건 해줘야 되겠죠. 그죠? 뭐 태풍이라든지 뭐 불가항력적인 사태가 발생해가지고 이런 현상, 그죠? 간병이 필요하다라는 현상이 발생하면은 이거는 면책기간 여부에도 불문하고 그냥 보장을 다 해줍니다. 자, 재해는 면책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것들도 시험 문제 또 등장을 했던 지문이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설명드린 내용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 이해 한번 해보세요. 자, 위험률이 경험 데이터가 없는 상태다 보니까 민영보험사에서 보험을 판매할 때, 자, 지금 30세가 이제 가입을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우리 간병 상태가 일어나기 예상되는 시점은 여러분들 아주 먼 훗날일 거예요. 그쵸?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죽기 바로 일보 직전. 즉, 100세에 죽는다라고 하면은 요때쯤 필요할 거예요. 뭐 97세, 98세. 그죠? 자, 그러면 그때는 좀 보장하는 보험을 판매를 하는 건데, 만약에 실손보험으로 판매했다. 실손보험으로 판매하면, 자, 지금 현재 여러분들 간병인을 써도 한 달에 250, 300을 줘야 돼요. 근데 앞으로 70년 후에 얼마가 들어갈지 어떻게 알아요? 위험률이 얼마나 클지 모르는 거예요. 그쵸? 그걸 실손보험으로 판매하면 이때 만약에 간병인 한 명당 1억씩 줬다라고 하면 보험사가 1억씩 보험금이 나가게 되면은 망하죠? 그죠? 그래서 실손보험 판매할 수도 있지만 실손보험으로 판매하지는 않고요. 다 정액보험으로만 판매합니다. 지금 뭐야? 연금 형태로, 연금 개념으로, 그죠? 간병연금이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위험을 좀 줄이기 위해서 우리 보험사들이 이런 정책을 쓰더라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제 간병보험과 관련된 일반적인 가입 조건은 여러분들 30세 이상부터 가입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가입 기간은 종신이 대부분이에요. 물론 일부는 여러분들 80세 만기 제한도 있긴 하지만은 종신이다. 30세 이상이다. 뭐 90세다 그러면 틀려요. 자,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 쭉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자, 이렇게 뭐 간병보험과 관련된 부분들은 뭐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참고로 이제 하나 정도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요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는 공적 간병보험은 여러분들 보험 서비스, 즉 뭐예요? 사회보험 방식으로 우리가 지급을 한다. 그리고 그 사회보험이라는 게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이다. 혹시 건강보험의 일부로 지급한다. 건강보험이 아니에요. 노인 장기요양보험인 거예요. 사회보험 방식이다.
뭐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기억을 해두시면 간병보험에서 틀리는 문제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우리 재산보험 상품까지도 모두 정리를 했는데 이번 시간이 좀 많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잘 정리하셔가지고 재산보험 파트도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건 내용만 잘만 정리를 하시고 문제풀이 좀 해보시면은 틀릴 문제가 거의 없을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마무리 잘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설계사 등록시험 편안한 마음으로 한 번에 다 붙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